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을 기점으로 정말 대전환 모드가 발동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도전과 응전, 다시 한번 심기일전 기존의 분위기를 갈아엎어버리는 뭔가 확실한 대응을 하기를 원했던 스탠스. 거의 결연함이 느껴질 정도였죠. 지난주 한 주간에 거의 화력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이 사람들의 기대가 만발했었는데 첫 단추를 확실히 잘 끼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바로 주말에 들어서면서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그냥 완전히 역풍도 이런 역풍을 맞은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국면 전환을 노렸던 건데 바로 유럽 증시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울 정도의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뺨따구를 정신없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 뭔가 겉으로 보기엔 가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열고 들어가 보면 허당 느낌을 많이 받는 건 여행을 통해서뿐만 아닐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탄력성,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임기응변 능력이 되게 부족해 보여요. 원칙주의, 개념을 위한 개념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완고한 시스템적인 굴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샘플이 독일 아닙니까? 여기는 외국 기업이 자리를 못 잡아. 행정적인 검토만 1년이 넘게 걸려. 허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아예 외국 기업들이 독일 투자를 하려 해도 손사래를 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유럽 주요국들의 증시를 보면 이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죠. 영국 FTSE,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도 나름 선방하면서 이걸 지우고 있었던 영국마저도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나라여서 이런 유럽의 경제 분위기에 동조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의 급락도 무시 못할 처지고 달러당 0.789 파운드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을 한다는 얘기인데 심각한 건 프랑스 까그인데 정말 제대로 까이고 있는 까그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대패를 하는 바람에 프랑스 증시가 한 주 동안 6%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프랑스발 유럽의 경제 위기가 들이닥칠 분위기. 이 지표만 봐도 거의 압도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까그 역시도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비실거리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다가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집권당이 대패하면서 경제 판사리가 상당히 기저에서부터 흔들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까그 지수가 2.6% 이상 빠지는 모습 보였고 일주일간 무려 222조 원이 공중에서 증발을 해버렸어요. 이건 프랑스 증시에서 거의 치명타로 볼 수 있는 악재가 발발한 건데 가뜩이나 프랑스 경제가 전통적인 강호다운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남유럽 쪽, 그러니까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상당히 지금까지 고전을 해왔었지만 최근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성과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1%대 성장률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번에 프랑스는 정가의 혼조세로 인해서 경제가 말아먹히고 있는 국면으로 가면서 더욱더 악재가 심각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프랑스발 경제 위기가 가뜩이나 유럽 쪽 경제 상황이 비상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유럽연합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쪽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유럽중앙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걷어들여야 하는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독일 닥스는 그냥 폭락 수순으로 가는 거의 폭주하는 열차 상태인데 빠지는 폭이 이 프랑스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그냥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동안 독일은 유럽의 최강자로 군림을 해왔었는데 모든 산업이 기저에서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던 이력을 그대로 과신했던 분위기가 오히려 저격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성장 동력이 탈탈 털리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고 투자 수요가 좀처럼 접근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장률을 보더라도 남유럽의 약진 거의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기존의 강호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증시 폭락과 함께 개죽을 끓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독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마이너스 0.5%의 성장률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두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쳐다봐도 만감이 교차하는 지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유럽 경제의 맹주 역할을 했던 곳들이 줄줄이 나락을 가는 것 보면, 그러니 당연히 독일이 유럽 중앙은행의 주체인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렇게 나라 경제가 나락가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부양을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그냥 주식시장의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그냥 한 번에 꽝 하고 터진 거죠. 이게 초기에는 주식시장의 약세로 나타났었는데 서서히 조짐을 보이다가 주말에 완전히 증시 폭락 양상으로 번진 건데, 물론 프랑스의 변수가 제대로 말아먹기 시작하는 초입의 문을 열어 젖힌 거고, 어쨌든 앞으로 유럽은 거의 금융시장 대붕괴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버튼 잘못 누른 것이 독이 된 거고, 역풍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ECB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한 후에 인하를 단행했던 건데, 역풍이 없다라는 말에 꼬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유럽 증시가 2년 만에 최악의 일주일을 보낼 정도로 200조 원 이상의 시총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 상황인 걸 위기 아니라고 너스레를 떠는 게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시그널인지를 유럽 증시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시장 나락가기 시작한다는 건 당연히 금리 인하에서부터 시작된 통화 가치의 절대적인 하락. 유로화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 보면 환율 자체가 오르고 있는 속도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달러 대비 약세장을 이어가던 중에 이번에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유로화는 거의 지금 유럽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나락가 버리면 거의 유로화의 가치 센터 역할들 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이렇게 증시 폭락, 통화 가치 하락, 경제 지표까지도 무너지는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 가치의 대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 물가 못 잡게 된다는 지표고, 인플레, 디플레, 스태그플레이션, 온갖 경제 성장률 위협하는 빨간 불들이 사방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유럽은 그냥 거의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강세장의 도끼에 그냥 수천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이라는 고목이 한 방에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국가 영국 파운드도 유럽의 경제 위기와는 별개의 별나라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로화라는 통화 시스템에서 벗어났을 뿐 파운드도 그대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냥 똘똘마리가 되는 거죠. 나는 유럽 통화 가치와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 했던 파운드 역시도 이렇게 엄청나게 후달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냥 그대로 달러의 파워에 밀려서 계속해서 환율 약세의 현상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럽이 절단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적으로 이런 금융 부담의 저격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미국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5,400선을 넘은 건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죠. 유럽 증시가 떡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증시는 완전히 날아오른 건데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의 파괴력은 이전에 중국을 저격했던 거고, 이번 달 들어서 유럽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달러 대비 모든 통화 가치가 이렇게 넉다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대체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공고히 다져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 없는 거죠. 그냥 유로화는 두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가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는데 17,000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첫 17,000선을 돌파했다고 그러면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7% 가까운 증시의 대폭발에 기인한 미국 기술주들의 약진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가장 강력한 금융 본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최 이게 게임이 안 돼. 유럽은 너무 올드해져 버렸고 반도체, 디지털, 명함도 못 내놓고 있는 그냥 관광산업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벽화에 그려진 왕가의 모습이랄까. 아마 유럽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없인 이런 판도가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의 파워가 모든 자산시장을 한 방에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완전히 우수수 그렇게 자랑스럽게 달고 있던 별들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 자랑하면 뭐하냐고. 지금 유럽 애들은 밥 먹기도 버거운데. 달러 지수 선물 역시도 105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정말 어마무시한 통화 가치의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이 괜히 똥꼬집 부리다가 그냥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 게 얘네들이 경제수장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듯 보이기도 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건데 그렇게 독자적으로 금리 아래로 움직였다가 아마도 경제 나락 현상은 거의 스피드건에 찍히는 속도도 안 나올 만큼 급속도로 가라앉는 분위기 연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남의 나라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한국 부동산은 유럽과 비슷한 스탠스 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곧 인하할 거라고. 미국보다 먼저 선빵을 치고 나가자. 그냥 금리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지 라는 말을 꺼내들고 있는데 이거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것도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소리인데 미국 통화정책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아니 무슨 동조하고 싶어서 동조할 처진가 우리가? 원하는 통화가치의 경쟁력이 이제 뭐 셀프적으로도 거의 바닥입니다. 위안화도 KO, 엔화도 KO, 게다가 유로화가 조금 개개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거의 뭐 주식시장 폭격을 맞은 그 사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환율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근데 원화가 달러와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어떤 근자감에서 나오는 말인지 하느니 독자적으로 미국의 금리 움직임과 별개로 가는 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조기 금리 인하라는 황당한 말을 꺼내든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만큼 부동산 집값 부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게 뭐 당근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외 자산이 50% 선이고 외환 보유액 빵빵해서 그대로 미국과 등을 돌리고 기준금리 내리는 게 얼마나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일인 줄은 지금 유럽의 삭풍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기대 심리로 꽉꽉 채워놓은 실체가 없는 상승론이 만발하고 있어서 이걸 녹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화력이 필요한데 자꾸 연구기관 등에서 사이드 어택을 감행하면서 불을 붙이려는 거죠. 근데 정작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성급한 긴축 완화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부동산 상황 지켜보면서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역시 부채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한국 부동산 상황 간과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내고 있고 하느니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뭐 서울 노도강 포함해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얼마나 빈약한 거래량 폭증하는 매물량 이 근거에 비해서 허술한 말인가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죠. 유럽이 독자적인 금리 운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 했던 무리수가 얼마나 큰 역풍이 되었는지는 지난밤 유럽의 증시 폭락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고 경기 부양하려 했다 220조가 날아가 버린 건데 그냥 눈이 튀어나올 지경일 겁니다. 실제 서울, 인천, 경기 실거래가는 한 달 동안의 지표만 봐도 낙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은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송파 중심으로 실거래 낙폭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권은 서울에 비해서 집값 파이가 좀 적은데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래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인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송도를 중심으로 다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가 이 정고점을 찍는 거래가 나오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유럽의 역풍이 한국 집값을 타격할 건 그대로 통화 가치의 끝없는 하락으로 인한 금융 쓰나미, 아마도 하반기 한국 집값에 또 다른 역풍으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토요일 새벽을 기점으로 터진 금융악재는 한국 부동산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온통 달러의 통화 가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금융지형은 이제 더 이상 독자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대목이죠. 하반기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 나올 지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